자, 행명 21이 이번 대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꼽아라 그러면 주거 문제의 해결일 겁니다. 이 집이 있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집이 없는 사람의 고충은 얼마나 큰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제가 최근에 각계각층의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집 없는 사람들, 즉 전세를 월세로, 반전세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의 고충, 그리고 이 살 공간이 부족해서 서울에서 인근 도시로 경기도 또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사람들의 고충. 자, 그래서 집 때문에 사람의 삶이 일생이 결정되고 또 시달리고, 그리고 집이 신분이 되고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미래도 꿈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런데도 좌우 기득권들은 집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구색용 임대주택 아니면 정부가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것이 여태까지 정부의 주거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명박의 보금자리 주택은 로또 주택이었고, 박근혜의 행복주택은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았고, 또 더 나아가서 뉴스테이라고 박근혜는 민간 아파트 건설사가 지은 아주 비싼 월세 아파트를 장려했습니다. 제가 박 정권과 이제는 이 정권과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결정적 계기는 이 뉴스테이 정책입니다. 누가 이걸 했냐? 당시 박 정권에서 경제 참모 역할을 했던 친박의 핵심 진박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지금 깜빵에 가 있을 거예요. 뉴스테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어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구나. 그래서 행명 21에 서포 15조 1조를 주거 문제로 냈고, 이거는 집이 있는 사람, 우리 행명 21에 플래카드 사는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다 집이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식을 결혼시킬 때 답이 없다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지 않는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무의미하다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건강한 분들, 아니면 내가 강남에 살고 돈이 많아도 이건 해결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정의롭고 훌륭한 분들이 힘을 보태어서 우리가 이 주거 문제에 대한 싸움에 나섰습니다. 자, 이 싸움이 쉽지는 않지만은요, 황당하게 느끼겠지만 원가주택이라는 개념, 국가가 원가로 아파트를 짓는다. 국가가 아니면 원가로 지을 수 없죠. 그리고 국가는 입찰을 붙어서 중소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게 하면 됩니다. 행명 21이 짓는 아파트는 40성 50층의 호화아파트가 아니라 낮은 층수에 곳곳에서 빈 공간마다 한두 동씩 지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아파트지 투기해서 벌어먹는 아파트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아파트는 국가주택청이 직접 그런 중소건설사들에게 이 하청을 줘서 지은 원가대로 파는 겁니다. 자, 국가가 지어서 팔면서 돈을 남겨 먹으려면 그게 나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다소간의 국가의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평당 700에 이자 비용까지 계산했습니다만 조금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부담하는 부분에 비해 막대한 효용이 편익이 무주택자에게 가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가 다른 분야에 주거 문제 해결한다고 써대는 예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게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누가 원가주택을 짓겠느냐. 아니, 국가가 재벌 건설사들이 저거가 짓지도 않으면서 하청을 줘가지고 하청이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이번에 우리가 잘 봤잖아요. 광주의 아이파크 현산이 어떻게 부실 시공을 하는가, 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비리로 지으면서도 비싸게 받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국가주택청을 만들어서
직접 공사를 발주시키고 감리하고 통제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청회사들이 받는 실질 하청 단가 수준으로 국가가 발주하면 된다. 그 실질 하청 단가에서는 현직 고위 공무원도 제 말이 옳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뭐 조중동 같이 트집을 잡으니까 안 되지. 저는 조중동이 이 문제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를 흔들어서 반드시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자기의 경제 고문을 보내서 이 내용을 좀 쓰자 그랬습니다. 한 석 달 넘었나요? 그래서 하라 그랬습니다. 흔쾌히.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청년 원가주택 30만 채 공급이라고 나왔어요. 전체 200만 호의 민간주택을 공급하고 기타 등등 해서 구색용어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원가주택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데 만족했지요. 자, 어제 이재명이가 이 문제에서 또 질렀습니다. 저는 애초 우리 당 내부의 주요 간부들한테 이번 대선에서 아마 이재명이가 코너에 몰리면 이 문제를 지를 거고, 이재명이가 지르고 난 뒤에 윤석열의 대응이 참으로 주목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간 분양을 하지 않고 직접 공급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양가 폭등을 막기 위해 가급적 민간에서 분양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라며 자신의 반값 아파트 공략의 원가주택 개념을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왕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회사들의 분양을 상당히 맡기고 있는데 그게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다. 대장동에서 해봤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민간 업체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만큼 공공에서 직접 분양까지 책임짐으로써 이날 발표한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30평형을 지을 때 건축 원가는 3억 원대에 불과하다. 우리가 30평형을 지을 때 건축 원가가 2억 1천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이가 이야기한 3억 원대라는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양은 5억쯤 되고 시세는 10억을 넘어간다. 시장이 과민 반응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예측이다. 자, 이게 또 다른 로또 분양이 아니냐, 반드시 또 이렇게 나오지요. 시중이 시세가 지나치게 높아 분양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형성된 거지 적정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민간 토지를 수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국민에게 당연히 수익을 돌려줘야 된다. 이재명이 이래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이 불러야 될 때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30만호 원가주택에서 끝낼 거냐? 제가 선거에 임박하면 우리 원가주택 개념을 이재명이가 가져가서 쓸 거다라고 예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윤석열이가 이제 평당 700에 아파트 원가 국가 판매라는 부분에 대해 자신이 코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발표할 가능성이 커요. 어제는 제가 봤을 때 운을 띄운 거고 선거가 임박했을 때 열흘 이내에 이재명이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명 21과 여기 황장수가 이번 대선에 나서면서 아파트 원가 국가 공급 판매를 주장해온 것이 이제 점점 진실이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의 장에 던져져야 된다.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의 장에 던져졌고요. 윤석열이 이 문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입을 다물고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에 머물고 기존 200만 채의 민간 공급을 이야기한다면, 민간 공급 이야기한다고 그 200만 채를 살 수 있는 가격에 분양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촌동입니까? 동부 이촌동 한강 맨션이 있던 자리에 그걸 재개발하면서 68층의 고층을 한강에 짓는다. 그게 윤석열이나 오세훈이가 이야기하는 규제 완화, 용적률 청구 완화, 또 건폐율 완화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혜택을 주면서 민간 공급을 한다고 그 민간 공급 아파트가 싸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업자만 떼돈을 벌어먹는 거죠. 그런 투기를 갖다가 가속화시키는 정책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민간 공급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건폐율, 고도 이런 거 완화해 준다면 그것은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은 명백히 기득권을 위한 투기 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 원가 주택 30만 채는 구색용이다라는 걸 혁명 21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아파트 공급 정책을 수정해서 제대로 발표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의 공급 정책은 기득권만을 위한, 소수 기득권만을 위한 한마디로 수구적 부동산 공급 정책이다. 윤석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토론을 해보기를 원한다면 언제든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다시 발표하세요.